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가지고 핵심 보고 다시 문제 나왔던 직접 문제들 추임새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특정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수립하고 요 계획에 근거해서 이제 걸맞는 장소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그 장소를 정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사업의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들이 이제 네 번째 정해진 구역을 개발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해서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 딱 되어지면 사업의 착수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은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면 세운다 해서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언제 세우냐면 지정하려면 세운다 해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그런데 개발계획을 딱 세우면 소문이 쫙 난다 해서 투기가 몰려옵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할 때는요, 순서를 바꾸어서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해서 구역 지정하고 난 후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시골 농촌 말이죠. 해서 첫 번째 녹지 지역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녹지 지역. 근데 이쪽엔요, 일단은 보시면 뭐 자연 녹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고요, 생산 녹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생산 녹지는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니까 너무 많이 포함시키면 안 돼. 그래서 전체 구역에서 30% 이해가 될 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는 개발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자연 녹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도시 외 장소들, 비도시 지역들도 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 건 어떤 지역들이다. 시골 농촌 마을들. 또 세 번째가 보시면 낙후된 지역의 국가 균형 개발을 위한 어떤 목적일 때 보시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 할지라도 어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또 안 된다, 제외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 공모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장소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장소가 나온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일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구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 포함되어진 그 면적이 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서 30% 이하가 될 때 그렇다. 그럼 30%, 70% 이상이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것이 또 첫 번째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의 내용 속에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요 중에서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요,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어떤 그 네 가지는 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그때 포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 해서 다들 보시면 개발계획을 세울 때 먼저 이때 포함을 하겠지만 어떤 것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이때입니다. 요 이후에 포함을 할 수 있는 계획의 내용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두 문자 따볼게요. 박수세단해서 박수세단 요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세단, 세단. 그래서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계획이라죠. 그래서 구역 밖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범위가 그렇다. 또요, 세입자에 관한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보호 범위 구역 나와야 할 수 있다. 또 당재적 사업 추진 계획에서 구역 정해지가 단계를 나눌 수 있다 해서 이 네 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개발계획 포함할 네 가지다. 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처음부터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다 해서 처음부터 환지 수용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계획을 딱 설정, 처음부터 주민 동의 구한다 해가지고 해당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와 또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들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어디야 개발 계획 자체를 환지 방식 수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인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자가 될 때에는
예외다. 그러하지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하고 또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복합 개발하라. 이렇게 되어진 부분까지가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지정권자는 필요할 때, 요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하나 큰 사업장 분할해서 구역 정할 수도 있고, 또 이어서 묶어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결합해서 하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한다 할지라도 한 구역에 그 뒤에 나올 것인데 최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입자에 관한 주거 안정 대책. 이것은 구역 진입하고 난 다음에 포함을 할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 또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보시면 어떤 주민들 동의를 구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자가 될 때는 그 동의 구하지 않을 수 있다 있었죠. 그래서 동의 구한다 보시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인 행정청 사업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시행사업이죠. 그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이니까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여기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항상 상위 계획에 맞아야 돼요. 상위 계획에서 요 개발 계획은 상위 계획 뭐냐? 바로 요 두 가지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 도시 기본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 2번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지금 찾아라.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 정할 때, 그 다음에 도시 외장수에 정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목적에 정할 때 3번. 그리고 또 5번 보니까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등이 구역 전체에서 30% 이하가 될 때죠. 그래서 40%가 아니고 30%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에 X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계획에 관한 근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구역 지정. 이제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제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개발 구역의 지정. 이라는 표현을 또 보겠습니다. 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바로 뭐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개발구역은 시, 도시, 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는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권자와 같은 어떤 자들이 지정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지정한 경우 어떤 경우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 한번 따보시면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 이것이 결렬되지 아니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심사받은 국토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그렇다. 또 되어 있고요. 긴급할 때 그렇다. 또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가지고 누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데 누구냐 보니까요. 공공기관의 장들,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 가운데서 개발 사업에 진행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할 때 심사에서 국토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 또 둘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 구역이 필요할 때는요. 이를 간에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한다. 협상하는데 이 협상이 안 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정한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구역청 해달라 이렇게 구역청의 요청을 또 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요 요청할 때 도시계획위에 자문을 한 이후에 요청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요청을 해달라라고 누가 구역청을 또 제안합니다. 제안이요. 누구냐니까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보시면 국가는 제안을 못한다. 지방자치도 제안을 못한다. 조합도 제안을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고요. 제안할 때 보시면 요 신제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 마음대로 못하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제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돼도 이번에 반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 그래서 대신요, 그 여부는 통보를 해줍니다. 제안한 그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여부를 통보해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해석을 덮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할 때에 보시면 지정할 때 지정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면적이 커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면적이 좀 커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보시면 이제 기억 도시 지역 안에서 할 때는 그 면적이 그 인근에 뭐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게 하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라도 저기 공장 짓는 공업지역 만들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니은 가시면 도시가 아닌 저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 갖추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장소도 가보니까 저기 어딥니까? 이미 초등학교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도로 4차선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는 10만 이상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면 그것이 이제 또 녹지 보든 녹지를 빼고 기타 생산자의 녹지 또 비도시 지역 일대에는요 해당 그 장소에서 미리 이 상위계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미리 예정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장소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녹지 가운데에서 자연 녹지 하고요 비도시에서 저기 어딥니까 계획관리지역 요 장소는 용도 지역의 어미 자체가 개발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정이 안 되어도 된다. 예외 계획이 안 서있어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취계 지구에서 취락지구 또요 개발 진영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일 때는 다 여기다 면적 예정 필요 없다 그냥 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국지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번 개발조합은 못한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 협상이 안 될 때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국가가 필요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앙장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해서 2번도 맞습니다. 3번은요 지방공사장 아니죠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장이지 지방공사는 항상 지방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장들이 이제 제안합니다. 30만 제곱미터입니다. 할 때 국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긴급할 때 그렇다.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05번 가봅니다. 구역지정 설명인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대도시시장도 구역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죠? 2번 가시면 자연녹지에서 구역지정 할 수 있는 면적 규모는 도시 내에서죠 1만 이상이 원칙이죠. 공업지역이 3만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일 때도 구역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다 해서 우리 녹지부터 비도시는 구역지정을 먼저 할 수 있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아까 저희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을 동의구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때 동의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이제 동의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자, 지정을 요청할 때 보시면 도계위에 자문을 한 이후에 요청을 한다 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주로 주민들 의견 청취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 의견 듣고 시군이 요청한 줄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의 요구 조합 설립에서 요구에 의해서 의견 듣고 나서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 갑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개 구역을 하나 묶어서 같이 결합해서 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X네요. 6번 문제. 2번 가시면 행정청,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동의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 또 X죠. 3번 가시면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요, 군수구청장 등은 통보받은 관계수를 일반에게 공람시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와 똑같이 구역 정할 때 보시면 기초조사를 하고요,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이때 보시면 공람 또는 공청회, 공람은 꼭 하는데 공청회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꼭 해야 된다. 여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지방이 안 듣죠? 지방의 의견 듣지 않고 곧바로 협의합니다. 협의할 것이고, 곧바로 심의해서 구역지를 발표 고시합니다. 변경할 때 또 똑같이 절차를 바른다. 공람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입니다. 자, 구역 지정이 지연됩니다. 그 뒤에 나올 것인데요. 개발계획 수립했다. 그러면 2년 안에 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하고 개발구역 지정했다라고 할 때 또 3년 안에 실시계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각기 못하면 그 다음날 보시면 개발계획 세울 때는 요 인이 필요 없습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그때부터 3년 안에 실시계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바뀝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때는 보시면 이때 2년 시간 제한 받고 이때부터 또 3년 이렇게 시간 제한합니다. 같이 각기 지연 그 안에 뭘 못해서 지연해서 구역을 해제할 때는요 종전처럼 환원되어집니다. 환원되지만요 이 사업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아니한데 그래서 5번 보시면 맞습니다.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맞고요. 그 다음에 항상요 해제 또는 신류하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 그래서 공사 완료로 인한 해제도 공사 완료 공고일 그 다음 날 또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번 X고 5번은 맞다. 환원되어지지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챕터 2입니다. 자, 여기서 개발구역을 딱 정했으면 이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하네요. 그래서 시행자 결정하는데, 시행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개발 조합만 잘 아시면 됩니다. 개발 조합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이 나옵니다. 도시개발 조합. 이 도시개발 조합이 딱 나면요, 이 사업 시행 방식에서 반드시입니다. 절대 수용 방식은 절대 안 나옵니다. 조합은 항상요 전부 한지입니다. 요 전부 한지 할 때만 조합이 나오지 일부 한지, 부분 한지, 부분 수용 절대 한지 안 나옵니다. 나와요. 자, 어쨌든 조합들은 전부 다 설립 인가 받죠. 인가 받는데 요때 인가는요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인가 받으면 다시 이때부터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를 해서 법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성립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인 등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립되어서 이때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모든 인가를 위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 구역 안에 소재하는 반드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만 조합은 됩니다. 가운데에서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랍니다. 뿐 아니고 조합의 설립동의서 이것도 첨부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설립동의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과 똑같아 가지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와 또 동시에 토지 소유자를 사람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의서 첨부해야 됩니다. 해서 인가를 딱 내어주면요, 이 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이렇게 또 흘러가서 보니까요, 조합원은요 싫든 좋든 반대하든 찬성하든 관계없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은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유자가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권리와 업무가 발생이 딱 된다 해가지고요, 권리 보니까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거결권이 발생한다 보시고요. 이 업무는요, 각종 어떤 활동할 비용의 부담 업무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행하지 아니할 때 조합이 최고해도 계속 돈을 안 내면 이것을 시군한테 위탁 의뢰를 시킨다. 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에서 100분의 4%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자, 또요, 조합원을 대표해서 임원을 둔다. 임원을 두는데, 임원 보시면 조합장 1명, 이사와 감사 두는데, 이사와 감사의 그 인원수는 정관서 정한다랍니다. 자, 또 조합장이나 그 이사들이 조합과 계약맺을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또 있고요, 겸직 금지 업무와 겸임 금지 업무가 있다랍니다. 근데 이번에 될 수 없는 분들이 또 있다. 가지고 미성년자 임원 안 된다.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자 안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권고 이상의 실제 형선고 집행받고 나서 종료 면제 2년 안 되거나 또 위에 중자 분들이 임원이 될 수가 없다랍니다. 만약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또 등등해서 흘러갑니다. 하고요. 자, 또 조합원이 5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그를 저번에 10분의 1 이상으로서 전체 총회 권한상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둘 수 있다. 근데 이 둘 수 있다라는데 이들이 총회 권한상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행하지 못하는 금지 항목이 있더라. 그러면 총회에서만 결정 안 돼가지고 정계환 임합, 정관의 개정, 개발 계획의 수립과 그다음에 환지 계획의 수립과 변경 대행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 총회에서만 한다. 또 조합의 합병과 해상 대행하지 못한다. 총회에서만 한다. 등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해서 이제 1번 보십니다.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조합 설명을 신청할 때는요,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맞습니다. 이 동의자수 산정할 때는 항상 보시면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해도 한 명으로 본다. 또 공유했다 해도 한 명으로 본다. 다음에 어떤 집합건물은 각각 구분 소유자별로 본다. 이게 또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아직 포함되지만 사적인 통일을 먼저 구해보고 나서 부족할 때 뒤에 보충된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하면요, 설립인가 신청이 되었다. 처리 못합니다. 근데 신청 전이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정청에 뭔가 어긴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제시되면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동의자 수, 집합건물은 각각 구분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이 말이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동의했으면 인가 신청에 그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고요. 또 그래서 X고 4번 가시면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다. 포함된다. 포함이 되어도 5번 보시면 사유 토지의 동의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미달 때 보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오른편 2번입니다. 대의원에서 총회 권한상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의 선임, 임원이죠. 임원. 요소 대행하지 못한다. 그외에다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3번 이사 선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3번입니다. 조합의 임원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사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그래서 1번 맞고요.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겸직 금지 업무와 겸임 금지 업무가 임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감사 임원 선임 항상 총회에서만 선임한다. 총회에서만 한다. 대행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고요. 조합장은 총회 의장, 또 대의원회 의장, 또 이사회 바로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시면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조합장이 이때 해도 감사가 항상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원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 개발사업은 반드시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만 조합원 되시 그 외에 권리자 조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어결권 없는 조합원은 조합이면 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뽑지만 그 조합원이 어결권이 있는 실권이 있는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 해당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해서 3번은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합니다. 그 날부터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 자격 상실이 조합원 자격 상실 아닙니다. 그래서 3번 X죠. 임원 자격 상실이 조합원은 뭐 행무소의 일수도 조합원이다. 보면 조합원이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또 4번에 보시면 조합원은 그 보유한 토지와 관계없이 평등한 의무를 갖는다. 권리죠. 권리.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조합원이 비용 부담 업무를 체납할 때 시군국한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럼 강제 징수해서 대신 징수하고 난 다음에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 지분은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저번시간 문제였습니다.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할 때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부 환지할 때만. 그래서 1번 문제 맞죠? 5번 문제. 2번 보시면 조합 설립할 때는요,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설립인가 받는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7명 이상. 자, 3번 보시면 조합을 작성하는 정관에는 당연히 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또 네 번째,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어떤 아니죠. 국공유지가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3분의 2 토지 면적 이번에 소유자 동의가 있습니다. 근데 미달릴 때 뒤에 보충된다 이렇게죠. 예, 순서만 틀린 분입니다. 3번쯤 X입니다. 5번에 조합의 임원들은 겸직 금지, 겸임 금지, 다른 조합 다른 임직원 될 수 없고 다른 조합의 임직원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쯤부터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6번 가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요. 시행자는 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든지 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사업의 시행자들은 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설치를 지방공사한테 위탁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인데 여기 하수라는 가스선들은 지방에서 해달라. 돈은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해 주니까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3번 가니까 조합 설립할 때는요. 7명 이상의 청구안을 작성해서 설립인가 받는다. 3번 문제는 문제 없습니다. 자, 또 4번에서죠. 이 동의자 선정할 때 국공유지가 포함이 된다 했습니다. 제외한다. X 포함된다. X 또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항은 또 결론인데 모든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받은 이후에 착수 2년 동안 착수만 할 때 시행자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5번 정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03번 갑니다. 이제 실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실시 계획. 그래서 모든 사업의 시행자 실시 계획을 또 작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해진 요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이쁘게 꾸미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실시 계획 작성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 그래서 작성을 딱 해서 이것이 결정한 바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가도 받는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성을 모든 사업의 시행자들이 다 작성을 하긴 하는데 작성한 것이 개발 계획에 맞춰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는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발표 고시를 해주면 사업의 착수 단계 넘어갑니다. 하는데 항상 인가 나면 조건부 인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때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을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포함이 딱 되어지면 요 도시군 관리계획 따로 일반 결정하지 아니해도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속에는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일반 질문 맞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변해서 감소시킬 때 병행받는다. 사업 시행 면적을 10%까지 변경시킬 때는요, 경면상으로 봐서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네요.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라 인가를 할 때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과 또 국토장관이 지정권자이면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4번은 통과하시고요. 5번 보시면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계획 속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었다라면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해도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또 2번 보시면 실시계획 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등장합니다. 맞고요. 다음 시도지사가 실시 작성할 때 항상 의견 청취는 밑에 있는 청과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시도는 시군구청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국토장관이 인가할 때 그때 시도에 의견 청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또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축척 25,000 또는 5만 대 1 지도가 첨부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10% 범위 내에서의 비용의 증가, 사구역의 면적이 10% 내에서 감소하거나 또 비용이 10% 내에서의 증감할 때는요, 경면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은 10% 내에서 증감, 또 면적은 10% 내에서의 축소할 때 경면상으로 본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62페이지 제4장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과 환제 방식의 사업 시행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건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